임신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고 이번 임신과 다음 임신이 또 달라요. 임신 증상은 다르나 되게 이제 공통적인 임신 증상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 임신을 걱정하시는 분도 임신 증상이 궁금하고 임신이 안 됐으면 하는 분도 임신 증상 궁금하거든요. 그 두 가지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환자 입장에서 최신의 의료 지식을 윤리적으로 설명하는 삼신 의사입니다. 최근에 임신 초기에 유산이 되거나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에 고민이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은 임신 초기의 진단, 그리고 언제 해야 될지, 그리고 초기의 증상, 그리고 그에 대한 대처에 대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임신은 생리 예정이 돼서 3일에서 5일 정도 지났을 경우에 그때 소변 임신 반응 검사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으시고요. 보통은 아침 첫 소변으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아이를 기다리시다면 의외로 또 생리 예정일보다 훨씬 당겨지는 3일 전 막 이럴 때 하시기도 하는데요. 물론 그때 나오기도 하지만 실제로 정확한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생리 예정일에서 적어도 3일에서 5일 지나시는 걸 더 권장드립니다. 외래 진료를 보다 보면요, 검진이나 또는 여행 계획 때문에 임신을 미리 알고 싶으신 분들이 계신데요. 그런 경우에는 피 검사를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긴 합니다. 그래서 임신의 확인은 소변 검사, 그 다음에 피 검사, 그 다음에 생리가 건너뛰는 걸 느낀 그런 걸로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얼리 임택이라고 해서 이제 원래 임태기가 수치가 낮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좀 낮게 좀 일찍 잡아내는 테스트기들이 있는데요. 정확도가 아주 초기에 하는 거기 때문에 미세하게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시간을 두고 2번 하시거나 또는 아침 첫 소변으로 농축 소변으로 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적어도 5분까지는 그 판독 결과를 보세요. 두 번째로는 혈액 검사를 확인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예상되는 날에 임신이 됐다면 한 10일 정도만 지나도 혈액 검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더 정확하게 하려면 역시 한 14일 정도는 지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제가 많이 진료하는 보조 생식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인공수정이나 시험관하기를 하면 난자 CC일로부터 14일, 인공수정일로부터 14일 후에 피검사를 하시라고 설명을 드려요. 그 결과가 이제 얼마가 나왔느냐에 따라 다른데 요즘에는 이제 난임병원들 대부분 자체 피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검사를 하면 보통 50에서 150, 100 정도 이상이면 조금 안정권이다 이렇게 보긴 해요. 그게 이제 피검사를 또 아침에 했느냐 저녁에 했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같은 시간대에 아침에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48시간 뒤에 아침에 한 번 하고, 환자분들 설명을 들으면 50 이하로 나오시면 또 실망을 하셔가지고 되게 2차 검사 안 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근데 실제로 보면 2차 검사에서 잘 올라가가지고 애기집 확인하고 또 출산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요. 또 하나의 그 제일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가 피검사가 한 번 나오고 그 피검사가 2배로 안 뛰었어요. 속상하죠? 3차 피검사인데 또 제대로 올라간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잘 가요. 중간 피검사가 약간 에러가 있었거나 검체 오류일 수도 있거든요. 그 측정할 때 검체가 1차 피검사에서 2차 피검사까지 60% 이상 올라간다면 그러면 3차 피검사까지 꼭 보시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검사를 이렇게 추적적으로 보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런 장점은 이번 임신이 혹시 안 됐다고 하더라도 다음 임신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팁을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까 꼭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피검사 하는 날 오셨는데 비임신이에요. 근데 일주일 지나서까지 생리를 안 하면 다시 한번 피검사를 해보는 건 필요합니다. 보조생식술의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에 피검사가 음성이 나오면 적어도 5일 이내 생리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피검사가 낮게 나온 다음에요, 그 피검사를 추적검사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기다리기를 망연하고 피검사 검사만 보면 걱정되기도 하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초음파를 보면 이 내막 두께에 따라서 정상 임신으로 가는지 아닌지도 대강은 볼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검사를 2번, 3번 이상 할 때는 부인과 초음파도 같이 보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고 설명드립니다. 보통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임신의 증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임신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고 이번 임신과 다음 임신이 또 달라요. 임신 증상은 다르나 되게 이제 공통적인 임신 증상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 임신을 걱정하시는 분도 임신 증상이 궁금하고 임신이 안 됐으면 하는 분도 임신 증상 궁금하거든요. 그 두 가지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일 흔한 게 생리를 건너뛰는 거죠. 생리가 규칙적인 분들 계세요. 아주 규칙적인 분들. 이런 분들은 딱 건너뛰면 대부분 임신 가능성이 좀 꽤 높아요.
이런 분들은 나는 검사 안 하고 기다려볼래 그러면 5일에서 일주일 정도 기다리시라고 설명드리고요. 나는 확인해 보겠어요 그런 분들은 생리가 규칙적이면 적어도 한 3일 정도 지나면 검사해 보셔도 됩니다. 두 번째로는 구토와 메스꺼움이 생겨요. 이건 임신 호르몬 때문에 생기는 거고요. 특히 이제 모닝 시크니스라고 해서 아침에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호르몬이 올라가니까 유방이 커지고 더 민감해지는 경우가 나타나고요. 네 번째는 피곤해요. 아무래도 이제 몸 안에 다른 혈류가 생기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런 수치 증가가 몸의 피로감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빈혈 증상이 생기는데요. 임산부분들 많이 물어보세요. 저 어지러운데 빈혈 아닌가요? 또 철분제 먹어야 되지 않을까요?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실제로 검사하면 빈혈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십니다. 다음으로는 빈뇨감입니다. 소변을 자주 보게 되고요. 아무래도 이제 아기가 좀 더 커가면서 골반 강내 혈류가 많이 증가돼요. 그러면은 방광으로 가는 혈류도 증가되면서 소변을 자주 보는 증상이 나타나고요. 기분 변화도 생깁니다. 그래서 호르몬 변화가 이런 감정 변화를 나타나게 하고요. 음식의 선호도도 바뀝니다. 인지력의 변화도 생긴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젊은 녀석에서 이렇게 흔하게 나타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또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이제 특정 냄새에 민감해지고요. 변비가 생기기도 해요. 변비가 생겨 소화 기능이 좀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지러움증이나 허탈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이거는 혈관이 확대돼서 생기는 증상입니다. 그 다음에 기초 체온이 상승되기도 합니다. 착상혈이라고 해서 많이들 물어보시는 질문인데요. 수정이 되고 나서 그로부터 한 5일에서 일주일 후에 약간의 착상 과정에서 부정출혈이 생길 수 있고요. 질 분비물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리고 허리 통증은요, 아기가 커지면서 이제 무게중심이 좀 바뀌니까 그걸로 인해서 생기는 거고요. 두통은 호르몬 변화 때문에 혈류가 증가되고 그로 인해서 두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은 사실 임신과 무관하게도 사실 일상생활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긴 합니다. 다만 생리를 건너뛰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의심해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경우에는 꼭 소변 임신 반응 검사나 임신 혈액 검사를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출혈이 있으면 이거는 안정을 하라는 사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괜히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입덧을 하시면 내가 먹는 걸 가려 먹어야겠다고 생각하시고, 또 입덧을 많이 하면 아이가 건강하다는 증상이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요. 또 두통 중에 증상이 생기면 좀 더 쉬시라는 얘기고요. 아이가 엄마와 혈류가 교류되면서 여러 가지 증상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오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이 증상에 맞게 좀 쉬거나 관리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많이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임신이 확인됐습니다. 아기집도 봤어요. 그러면 아기집장은 언제 뜰까요? 제일 궁금해요. 임신 초기 혈액검사가 100이 나오잖아요. 3000이 넘으면 아기집이 보이고요.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지나면 아기 심장 뛰는 걸 들을 수가 있어요. 심장이 안 뛰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는 6주가 넘어서 이제 7주 정도 됐을 때, 또 심장이 안 뛰면 그때는 유산을 의심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초음파를 잘 보셔야 돼요. 심박동은 몇 회가 정상인가 또 많이들 물어보세요. 7주까지는 90에서 110회 정도, 7주에서 9주까지는 110회에서 160회 정도, 9주에서 12주까지는 140회에서 170회 정도, 12주 이후에는 120회에서 160회 정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궁금하죠? 사람이 78회 정도, 74회 정도 심장이 뛰는데 아이는 왜 빨리 뛸까요? 아이는 엄마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혈류를 자주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자궁 수축이나 다른 영향이 생겼을 때 아기가 버티라고 하는 거죠. 담당 선생님들은 초음파 소견하고 이 심장 박동만 봐도 예후를 대강 알아요. 그래서 언제 오시라고 얘기 드리는 이유는 그때쯤이면 한번 봐줘야 되기 때문에 안내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예나 진입이나 임신을 하면 제일 고민하는 게 있고 제일 힘든 게 있어요. 그게 입덧입니다. 피곤하거나 그런 건 참을 수 있어요. 근데 못 먹고 입덧을 하면 살도 빠지죠? 스트레스도 많이 받죠? 되게 힘들어집니다. 좋은 소식은 입덧을 하면 몸이 건강하다는 사인이에요. 입덧이 왜 생기냐고 물어보신다면 임신할 때 나오는 호르몬이 있어요. 육모막 호르몬이 있는데 그게 보통 임신 호르몬이라고 하는데 그 수치의 증가 패턴하고 입덧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작이 되고 악화되는 건 이 호르몬하고 사이클이 비슷하기 때문에 보통은 9주에서 10주까지가 가장 심하고 14주 정도 지나면 대부분 사라집니다. 교과서상으로 그런데요, 제가 진료를 하다 보면 18주, 20주 거의 악달까지 드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도 이상소견은 아니니까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시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 치료는 어떻게 하냐면 식이 조절, 당연히 공복 상태를 피하기 위해서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낫다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건강한 식사라고 했는데요, 어차피 소화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입맛에 맞는 걸 드신다기보다는 조금씩 소화 잘 되는 걸로 드시는 거 설명드리고, 물을 많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감각이나 자극을 피하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향수나 이런 거 피하시는 게 좋고, 음식 보충제도 너무 메스꺼울 수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밥 먹을 때 같이 먹거나 이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음식 선택은 소금이나 탄산음료, 너무 자극적인 음식들, 액상과당 이런 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입던 약이요, 옛날에는 안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연구가 되고 그 항암 치료를 하는 환자들이 구토가 많거든요. 그거를 치료하다 보니까 이게 산모한테도 안전한 입던 약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초회용량으로 하루에 한 알 2정을 복용하고요. 그 다음날 증상이 적절하게 조절되면 하루에 1회 2정을 드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둘째 날 오후까지 증상이 지속되면 3알, 4알까지 올리기도 합니다. 보통은 2알씩 드셔도 대부분 다 잡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최대 용량은 4알까지로 보시면 되고, 이거는 전문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처방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금기사항도 있는데요. 항히스타민제에 과민하거나 녹내장이 있는 분들은, 또 다른 중추신경계 약을 드시는 분들은 입던 약을 드시는 걸 권장하지 않습니다. 아기 심장이 뛰면 그때 이제 검사를 하는데요. 사람들이 그래요. 임신 전에도 검사를 했는데 임신 후에 또 검사를 하죠? 많이들 물어보세요. 임신을 하면 몸이 바뀌어요. 그걸로 인해서 빈혈이나 간 수치나 또 다른 변화 있는 걸 확인을 하죠. 그래서 혈소판이 낮으면 혈소판을 확인해 주기도 하고, 빈혈이 있으면 빈혈을 공급해 주기도 하고, 간 수치가 높으면 간 수치를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임신 쪽 혈액 검사 하는데, 거기 중에 하나가 비형 간염과 갑상선 기능이에요. 갑상선 기능이 태아 두뇌 발달에 영향이 있다고 이전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검사도 꼭 같이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럴 때 산부인과 가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소변 검사에서 2줄 나왔다, 1줄 나왔다, 2줄 나왔다, 가보세요. 두 번째로 그 생리가 규칙적인데 7일 이상 생리가 미뤄졌을 때는 한 번 정도 가보세요. 산부인과 가시면 마지막 생리로부터 40일이 지나도록 생리를 안 하면 그때 한번 초음파 검사, 혈액 검사를 하고요. 관계일부터 28일에서 30일 지났는데 14일에서 한 20일 지났는데 생리를 안 하면 보통은 피 검사를 먼저 확인하는 걸 권장합니다. 이전에 유산력이 있거나 이럴 때는 혈액 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같이 봅니다. 왜냐면 좀 더 꼼꼼하게 봐야 아이를 잘 챙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산과학 교과서에는 임신 초기 출혈은 특별히 치료를 안 하고 잘 누워 있어야 된다, 예후에 영향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임상의사 입장에서 보면요, 초기 출혈이나 증상이 있을 때 그때그때 좀 관리를 해주시면 대부분 더 잘 출산 쪽으로 가는 경우가 좀 있어요. 물론 이제 의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제가 볼 때는 고령 임신이 올라가면서부터는 좀 그렇게 더 조심하시라고 설명을 드리긴 합니다. 임신 초기를 볼 때 꼭 혈액검사, 소변검사, 초음파 이 3가지를 보시고요. 혈액검사가 제일 정확하긴 합니다.